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오늘은 13번째. 책 제목은 신경 쓰지 않는 연습. 지은이는 나토리 호겐이라는 일본 분이고요. 불안과 분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가르침이라는 책인데요. 행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카메라맨처럼 상황의 일부분만을 잘라내어서 인상에 남기는 버릇이 있다고 해요. 운동회의 달리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피사체로 선택할까? 출발 직전에 잔뜩 긴장해 있는 아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아이?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오는 아이? 2등이 되어 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 열심히 응원하는 아이 등 피사체는 다양하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어떤 장면을 자신의 마음이라는 카메라에 담느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찍지 말아야 할 대상을 피사체로 선택하여 셔터를 누르거나 마음에 각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비참한 심리적 풍경을 뇌리에 새기는 사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사람, 굴욕을 당했을 때 셔터를 눌러 머릿속에 이를 각인시키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의 모습을 소중하게 각인시켜 놓고 현재의 불행을 한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끊임없이 신경을 쓰며 얽매인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기억에 남겨야 할 장면이 있는가 하면 피사체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장면이 있다고 하네요. 즉, 신경을 쓰는 쪽이 더 나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경을 쓰지 않는 쪽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신경을 쓰는 쪽이 더 나은 때는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경우인데 이 편이 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편해질 거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신경을 쓰는 쪽이 낫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 쪽이 더 나은 경우는 신경을 써도 자신이 향상될 가능성이 없거나 오히려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때인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대할 때를 말하는 경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할 일이나 신경을 쓰는 쪽이 더 나은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더 낫거나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할 일에는 신경을 더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이것들은 결국 하나의 상황에서 피사체를 잘못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잘못 선택하여 마음에 각인되어 버린 피사체를 다른 각도에서 포착해보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좋을지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판 삼아 쓸데없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우물한 세계에서 벗어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 맑고 평온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나토리 호겐이라는 저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겠다 싶어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챕터는 둔감해지기예요. 둔감해지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둔감해지기 위해서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적당함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적당함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짐을 어디다 둘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디 적당한 곳에 두세요 하는 대답이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그 말을 어느 곳에 두건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판단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장소에 두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즉 당신의 재량에 맡긴다는 뜻이죠.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는 책임이 막중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 책임을 잘 분별해야 쓸모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 외출하세요? 이 질문에 가장 적합한 대답은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라고 적당히 들러대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적당히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굳이 행선지를 말해야 하나? 하고 화를 내는데 사실 화를 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은 내가 어디 가는지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냥 인사치레를 건네는 것 뿐이에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라는 답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문답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적당함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막 들떠서 흐릿터분하다. 또 하나는 알맞아서 딱 좋다. 그런 의미인데 정말로 흐릿터분한 사람이 적당히 행동하면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적당히 행동하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적당한 것이 좋고 어떤 경우에 적당한 것이 나쁠까? 인생은 긴 시간에 걸쳐 적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둔감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다는 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냥 놔두면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험담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라는 거죠. 그리고 베푼 친절은 바로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마찰은 아예 처음에 발생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나의 바보스러움은 그냥 웃어 넘기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바보라고 놀린다면 바보라서 다행이죠. 이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고 그냥 웃어 넘기면 돼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가 목숨까지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꽃은 인내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하시고요. 불평은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한 발 물러나기를 기억하라는 거고요. 참견은 친절하게 그냥 받아 넘기면 돼요.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는 용기에서 긴장을 해소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은은한 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말하시면 돼요. 세상은 정론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다음에는 이 챕터에 이어서 우울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 책망하지 말라는 거, 또 인생을 단순하게 바꾸라는 그 힌트를 또 생각해 보고요.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기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다음번에서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